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셨나요? 썸백쇼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인생 아나운서 네, 김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아메란 가을이 됐는데 하늘도 높고 말도 지고 하는 아주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그 몇 페이지 정도씩이라도 책을 읽어 보신다고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썸백쇼 지금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좋으신 분들이 많이 좀 오셔서 재미난 얘기들이 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블링블링 주얼리점 정보석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링블링. 여러분, 엄마의 꿈, 엄마의 잃어버린 꿈 찾아주고 계신가요? 오늘 엄마 꿈 메신저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최설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사련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작가 최설은입니다. 엄마 꿈 메신저.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엄마가 되기 전에도 엄마가 되고 난 후에도 서로의 꿈을 찾고 독려해주는 역할이고요. 엄마에겐 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이의 꿈을 찾아주는 것, 또 본인 자신의 꿈을 찾는 것. 그래서 워킹맘들의 꿈, 워킹맘들의 자기 개발, 또는 혼자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잃어가는 꿈을 찾아주고자 북큐레이터이자 낭독 힐링 베스트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마 꿈 메신저입니다. 이야, 멋있죠? 따박따박 네, 여기서 반듯하시네. 낭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공저체에 쪼가있는 사람들의 결단 쓰셨죠? 네. 네, 공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8분의 작가님이 함께 책을 내셨고요. 연령층이 30대부터 70대까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쪼가 있는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그 제목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쪼는 엄밀히 따지면 사투리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는 자신만의 스타일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들 때 쪼는 조라고 해서 국어사전에 보면 단조, 가락, 노래, 리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똑 부러진다는 얘기 혹시 안 들으세요? 네, 제 별명이 똑순입니다. 그러게요. 똑순이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순이처럼 이렇게 딱딱게 할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직업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27년 차 영어 전문 강사입니다. 와우, 그러면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라고요. Hello everyone, this is Catherine. I'm so nervous, but I'm really gorgeous this time because I never ever thought that in this situation because I'm just a mom and also I'm just a teacher. But these days my dreams come true because I became an author and also I'm just a motivator. So if you have any dreams, please do it again and please dreams come true. It is depends on you. Thank you. 와우, 네. 능숙하게 하시는데 혹시 외국에 갔다 온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잠깐 공부하러 갔다 온 적은 있고요. 사실 저는 30이 넘어서 미국에 갔었고요. 그리고 잠깐 갔었고 사실 저는 EBS로 다져진 오리지널 코리안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와우, 네. EBS 제가 지금 80년대 이때 EBS 90년대 한참 봤는데 요즘은 안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어떤 걸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있고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오프닝 클래스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미디어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reading aloud, 낭독이죠.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복식 호흡으로
외국어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죽어있는 언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 친구들 흔히 말하는 한다 괜찮은 학원,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에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서 읽기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요즘은 전자책 또 다시 페이퍼북이 트렌드로 전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잘 나가는 학원 그리고 가장 일타 강사들이 쓰는 방법은 바로 낭독입니다. 와우. 그러면 낭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낭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낭독에 입문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낭독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 저의 일상생활은 벌써 낭독이 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언어를 공부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어를 얘기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성보다 조금 더 음폭을 넓게 해야 되고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 베트남어, 요즘 태국어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바로 reading aloud, 낭독이에요. 항상 하는 말, 듣고 따라 하는 거, 내가 지문을 읽는 거, 내가 들은 말을 다시 나의 것으로 표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낭독이거든요. 다시 말해 낭독이란 나의 감정을 실어서 정확한 내 의사 표현을 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우, 말씀하시는 게 똑똑 부러지긴 한데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와우, 되게 유식해 보인다. 무슨 박사님인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성님 어떻습니까? 이게 똑똑 부러지게 발음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득을 하거나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잘하진 않더라도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외국인들 보면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요즘 유튜브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로 언제 어느 때나 시간의 구애 없이 원어민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번역기가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자기 표현을 좋아하고요. 커뮤니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중국이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어에 관한 것, 중국에 대한 것들 찾아보고 연습하고 노력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저희들 세대와는 접근하는 방식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근데 어렸을 때 꿈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꿈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어렸을 때 꿈은 지금 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이야.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을까요? 제가 저의 쪼가 있는 사람들의 책에도 썼지만요. 저는 참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저런 집안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었는데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꿈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영어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 꿈은 사실상 어렸을 때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집안 환경이 어려웠고 어머니께서 예체능을 전혀 시켜주지 않아서 그 다음 제가 차선으로 선택했던 것이 영어였는데 그것을 제가 스스로 갈고 닦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영어예요.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지금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 세대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파벳부터 배웠거든요. 그랬었네? 네. 그때 제가 영어 수업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영어를 다 알고 학원에서 왔는데 저는 영어 글자도 알파벳을 처음 받고 영어 교과서를 봤는데 뭔가 전율이 느껴진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오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저 영어 선생님이 좀 차별을 많이 하셨었는데 나도 꼭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와우, 멋지다. 어렸을 나이에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발하죠. 그러게요. 근데
방금 전에도 물어봤지만은 그 하필이면 영어냐 이거지. 왜 독일어도 있고 일본어도 근데 있고. 중학교 때는 다른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오로지 영어 하나였어요. 아. 네. 선택이 없었죠. 네. 저 때랑은 좀 틀렸었나? 저는 고등학교 일본어가 때부터. 좀 고등학교 전 때 고등학교 때 있었군요. 불어하고 독일어, 일본어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문과는 무조건 불어였고요. 이과는 독일어였고 중학교 때는 다른 제2 외국어는 없었습니다. 아, 현재도 지금은 중학교에 다른 제2 외국어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그 지금 결국 꿈을 이루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봐주시죠. 제가 20대 초반에는 even though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even though, although,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엇일지라도 내 상황이 주어진 게 어떤 것인지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새아이의 엄마가 되고 엄마 꿈 메신저 활동을 하면서는 thanks to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누구누구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독자 여러분 덕분에 또는 저희 새 아이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아니면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기운을 주신 덕분에 제 이 자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의 기본이 되는 표현 중에 thanks t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바로 thanks to입니다. Thanks to 한번 해보시죠. Thanks to 발음 좋나요? Thanks to. 네, 우리 작가님께서 요즘 한참 바쁘신데 어떠세요? 영어 학원 원장님으로 또 재직 중이시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일인 몇 역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요즘 엔잡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개 이상의 하죠. 네, 3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가정주부이고요. 그리고 새아이의 엄마이고요. 영어 학원 원장이고요. 영어 컨텐츠 본부장이고요. 작가이고요. 동기부여 강사이고요. 다이어트 코치이고요. 건강 관리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NGO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 가지 활동을 이야, 직업이 몇 개세요? 이거 다 하기도 벅차시겠어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십니까? 저는 항상 일어남과 동시에 감사 일기를 쓰고요. 그리고 음영탕을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30분씩은 무조건 걷습니다. 시간에 아침에 30분이 못하면 하루에 10분, 10분, 10분 또는 5분, 5분, 5분이라도 제 지금 손목에 보시면 항상 워치가 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00보에서 9,000보, 많게는 10,000보 이상을 걷는 게 가장 철칙이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독서는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와, 그 바쁜 시간 틈틈이 독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생각을 하신다 그런 얘기신 건가요? 최근에는 5시 반이고요. 2달 전까지는 4시 반에 일어났었습니다. 야, 그럼 그 전날 몇 시에 주무시나요? 12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12시에서 1시 사이. 야, 네. 애기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더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엔잡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나이가 좀 약간 지긋하신 이런 시니어 중반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이 엔잡러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 대표님도 지금 엔잡러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죠? 네, 엔잡러 한 지 한참 됐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굉장히 그 가까운 쪽에 속해서 저 디지털 튜터부터 시작해서 또 SNS 마케팅 무슨 뭐 매니저부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대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인데도 다른 세대. 네, 한 네. 직업이 이제 평생 이걸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디지털 쪽에 가깝다 보니까 좀 그 생활의 영역들이 좀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그 코치를 해주실 수 있다면 네,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낭독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낭독회에 9분의
그 성우님들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거든요. 내 삶에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믿다 보면 직업이 하나 아니라 10개 또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분이 엔잡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무엇인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의 지수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 지수. 네. 그건 뭔가요? 이걸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좀 다르잖아요. 자신감은 나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을 조금 괜찮게 보이고 싶어 하는 과시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이란 건 다 품어주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것의 지수가, 다시 말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지수가 얼만큼인지 그것을 체크하다 보면 자존감의 지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작가님?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신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나한테 주는 어떤 주문이랄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걸 잘해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의 현 모든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미적으로 이게 영어랑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이렇게 구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한 미술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 중에 잠들기 바로 직전에 가장 행복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를 무사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해내고 저의 작은 몸짓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무사히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끝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때 그 행복감이 저는 가장 큽니다. 최소리 작가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혹은 대상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 19년 전이네요. 16년 전 저가 치매 시아버님을 7년 동안 모셨었어요. 그럼 19년 전이면 몇 살 때인가요? 20대 때였겠죠. 우와, 20대 때 치매 아버님이 조금 심했나요? 아니면 제 책에도 온순하셨나요? 썼지만 저희 시아버님은요. 일단 성도착증 환자셨고요. 그리고 문만 열면 집에 나가셨고 심각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거는 물론이거니와 좀 폭력적이신 분노를 성적이거나 아니면 좀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7년 동안 이렇게 그 간호를 하면서 저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꿈이 있는 삶이 얼마나 고맙고 그 꿈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프고 그러니까 슬프고 안타까웠던 마음보다는 죄송했던 마음, 그리고 감사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의 태도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와우, 치매 시아버지 성도착증에 또 폭행에 폭력에, 와우, 어떻게 20대 젊은 나이에 모실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가 둘째 막 임신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사실은 시아버님이 치매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요양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주일 정도를 모셨었어요. 그리고 첫 면회를 갔었고, 그때 이제 막 둘째 아이가 들어서려고 막 했을 때였는데요. 그렇게 멀쩡하시고 찡찡하신 아버님이 침을 질질 흘리시면서
말씀은 못 하시는데 눈에서는 나 좀 데려가다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순간 그냥 가슴이 멍했고 만약에 우리 아빠였다라면 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너 임신도 했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모시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7년을 모셨고 그리고 그 판단에는 지금도 후회는 없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한번 맞고 왼쪽에 청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울림통이 큰데 더 잘 안 들리고 말을 크게 하는 그런 습관도 생겼고 남의 말을 빨리 듣고 빨리 표현한다는 것 때문에 제 말이 더 빨라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유, 우리 보성님은 치매 장모님이 계시다. 치매 장인어른이 계시다.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난감합니다. 네. 앞으로 닥칠 미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어떤 대상이 그렇게 어떤 그 치매에 의해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걸 또 이겨내는 것들은 또 사람이 또 역량이거나 또 사람의 힘이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역경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라면 아마 미칠 것 같은데요?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롤 모델이나 이런 좌우명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간 머리엔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빨간 머리엔. 네, 그래서 저는 빨간 머리엔 덕후라는 말을 제 책에도 쓸 만큼 덕후. 네, 빨간 머리엔을 좋아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저의 롤 모델이 생겼습니다. 제가 내년에 꼭 만나러 가려고 하는 브랜든 버처든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브랜든 버처든은 많은 외국인들의 내노라는 분들의 감성 코칭이기도 하시고 멘토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기본은 나의 사소한 삶에 충실했을 때 모든 것은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저는 그 인터뷰에서도 받고 그리고 매번 이제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브랜든 버처드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한국에 여자 브랜든 버처든이 있다. 우와, 브랜든 버처드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올 봄이지요. 그 1인 기업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민보기 코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든 버처드의 제자이고 CHPC 강사이기도 하신데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넘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 하나 떨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그분의 사수가 브랜든 버처드라는 것을 알고 저도 그렇게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CHPC 보성님 들어보셨나요? CHPC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한 과정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수료하면 한 번 수료로 끝나잖아요. 근데 CHPC는 말 그대로 하이 퍼포먼스, 그래서 인생에서 그 브랜든 버처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이 퍼포먼스라는 건 내 작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근간은 건강, 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나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건데요. 이 과정은 한 번에 걸친 것이 아니라 첫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외운 듯이 이렇게 외워도 이렇게 말이 안 나올 텐데 말이 술술 책을 슬슬 보고 읽으시는 나오죠? 것 같아. 꼭 책을 보고 읽는 네. 것처럼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만큼 똑똑 부러지는 그 말에 참 영감이 떠오르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요.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 보성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조건 잡니다.
혹은 걷습니다. 저하고 자거나 걷습니다. 같네요. 저도 자거나 걷거나 하는데 뭘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예,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들 받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최선희 작가님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실 수 있다면 저도 두 분들과 똑같은 부분이 하나인데 저는 무조건 걷습니다. 아무 아. 생각 없이 최소한 2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계절에 상관없이 걷습니다. 야. 한 여름날에는 6시간을 걸어서 온몸에 냄새가 막 날 정도로 그때가 이제 아버님을 모실 때였는데요. 심각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을 때 저를 우울증에서 건져줬던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에 이제 갤러리 전시한 것이고 제 책의 일러스트를 제가 직접 그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전 화가 나면 많이 걷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립니다. 와 그 그림을 또 비슷하네. 감상하고 싶네요. 그렇죠? 걷는 거는 누구나 네. 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그 가까운 동네 둘레길들 좋은 데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어디서 올라오셨죠? 저는 청주에서 올라왔고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조금 청주에서 조금 더 동떨어진 오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에 살 때는 무심천을 많이 걸었었고요. 현재 오창에서는 오창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능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 쪽하고 오솔길하고 그 호수공원 둘레를 걸으면 보통 13,000보 정도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영양 보충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백질하고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암 직전 환자였었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면역 증강제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암이었나요? 저 혈액암 바로 직전이어서 그 변종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희귀병,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무슨 병인데 그 병과 흡사했는데 암은 아니었는데 증상이 암과 똑같아서 한 11개월 정도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은 좀 힘들어지면 간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제 수면을 하지 못하거나 특히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일단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간 수치가 떨어지고 눈에 충혈이 심해져서 제 스스로가 이제 저의 어떤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군요. 대단하시네요. 엔잡너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까요? 저는요. 힐링 낭독 지도사로 살고 싶습니다. 힐링 낭독 지도사. 네.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 우리 보성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청자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모든 게 복잡해지는 이런 시기에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힐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힐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낭독을 선택을 하셨죠? 낭독도 있고 또 멍 때리기 대회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명상도 이게 있고. 머리를 비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머리를 비워줄 수 있는. 저는 머리를 비우는 것과 더불어서요, 낭독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동스럽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읽었던 그 구절들이 내 생각이었던 것처럼 바뀌면서 행동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멍 때리기도 있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낭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낭독과 관련된 책을 또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낭독과 관련된 책을 쓸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언어 선생으로서 제가 한국어 강사이자 영어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 문화,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언어를 배우는 것과 낭독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나의 생각, 남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거를 중점으로 쓰고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언어 공부에 많이, 특히 가을, 겨울에 많이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아주 쉬운 원서부터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이
낭독과 언어의 상관관계 그리고 제가 27년차 영어 강사로서 살면서 낭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어와 우리 생활에 이 부분을 주로 다루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서 낭독 초보자들이 고르기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책은 저는 북튜버도 저는 많이 만나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읽고자 하는 그 책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5개 미만인 책을 저는 추천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내가 관심 분야가 컴퓨터이면 컴퓨터에 관한 거, 관심 분야가 유튜브이면 유튜브에 관한 책을 고르되 내가 모르는 단어 5개가 넘어가면 그 책은 읽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네, 쉬운 책을 골라서 읽으면 좋겠네요. 그 자녀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3명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 작가님에 대한 어떤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희 지금 아들은 그 포항에서 매일 대민 지원 나간다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는 이제 고3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똑같이 제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한마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 같은 존재라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와, 멋진 여성이다. 멋진 엄마. 저도 아들과 남편한테 보내면 대답이 없던데. 보내보셨나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참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거기에 또 멋진 엄마까지. 그러게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최근에 만난 인연 중에 소개하고 싶은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작가가 되기 전부터 또 저의 직업의 특성상 참 많은 분을 만났고 많은 인연들이 스쳐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영수 대표님이 저의 가장 큰 2021년, 2022년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 제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아니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낭독이라는 분야에 누구도 하지 않는 분야에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졌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4시 55분이 되면 그 모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모임을 늘 주최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고요. 단 한 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겠어요. 단 한 번도 싫어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아주 작은 것에 놓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김영수 대표님은 따뜻한 리더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보성님이 저를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시선이 따갑고 또 우리 최설인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금. 아유, 네. 부끄러워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러게요. 제가 부끄럽네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저는 10개 중에 지금 5개는 이루었고요. 나머지 5개 중에서 딱 2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고요. 네, 그게 저 아이가 됐든 저와 함께하는 저 옆집이가 됐든 그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저는 5개 국어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또는 저의 글을 출판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현재 저는 5개 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그것도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잘하진 않지만 꾸준히 꿈을 향해서 50이란 나이에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들,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되어서 그분이 또 누군가의 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나은 소망입니다. 이야, 와, 5개 멋지다. 국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게 지금 스페인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그다음에 영어는 기본이고요. 불어는 가장 최근에 저희 막내딸이 불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요즘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책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5개 국어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인사말이요, 봉지로. 영어, 전라도 사투리, 평생 사투리, 서울말. 아니 이 바쁘신 일정 중에 그거 어떻게 시간을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쪼개서 할 하십니까? 수가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습관 길들이기라는 그 모임에 갔었었는데요. 책에 One Thing이라는 책에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눈을 뜨자마자 정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바쁜 엄마이다 보니 집안일을 잘 못하잖아요. 오늘 저의 One Thing은 저의 큰아이를 위해서 호텔 정도는 아니지만 호텔 같은 편안함을 주고자 집 청소를 싹 하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날 꼭 이루어야 될 3가지를 먼저 하고요. 그것이 된 이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데일리 루틴은 조금씩 예를 들면 오늘 5개 국어 중에서 5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3개는 꼭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야,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사시는 우리 분 참. 똑부러진 우리 그 최선인 작가님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그렇게 그 따라 한번 해보는 것도 내가 그 내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똑순이, 똑순이처럼 똑순이보다 똑순이. 무서운 똑똑순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모두 야. 다 플래너를 쓰시면 플래너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날의 계획을 쓰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처음에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딱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뭐를 하고 언제부터 이것이 아니라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며 또 하나 저는 반드시 저에게 힐링 타임을 줍니다. 저도 가끔은 드라마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때로는 친구들과 수다도 떱니다. 단 그것을 언제 어느 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3가지 정도 또는 많게는 5가지까지 그 일을 배분을 한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와, 오늘 완전 대단한 야. 사람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 엄마꾼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가정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죠. 또 생업의 문제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부성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30년, 40년 되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자동차도 리볼빙을 한다고 하고. 근데 저도 지금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그 리라이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깜짝 놀랐는데, 야, 이렇게 내가 그 느긋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플래닝을 쫙 짜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나가는 우리 똑순이 우리 아줌마,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다시 리라이프 플래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자들이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가장 요즘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명상록인데요. 명상록의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또는 무엇인가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왜 안 되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보신다면 아마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꿈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등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꿈에 대해서 매일매일 적자 생존, 적는 만큼 나의 꿈은 실현이 더 빨리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매일 적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와우, 고맙습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가 적어야 산다 그런 얘기가. 네. 맞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썸백쇼 목요일 저녁 9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최선린 작가님 엄마꿈 메신저하고 나누다 보니까 시간도 또 금방 갔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성님은 어떠셨어요? 네. 자, 그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하루를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16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밤 10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깨서 새벽 4시 반부터 생활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뭐 밤늦게까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서 또 늦게까지 또 잠을 자고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삶의 가치가 클지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